내 돈 다 어디 갔어? 간병인 미정이가 다 가져갔어. 아버님, 왜 그러세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8억이 다 없어졌어. 네가 내 도장 가져가서 돈 다 빼간 거야. 저는 정말 아버님을 위해서만 했는데 이렇게 의심받으니까 너무 슬퍼요. 경찰 불러. 내 돈 훔쳐간 도둑놈이야. 믿었던 간병인이 노인의 전 재산을 노렸습니다. 교묘한 속임수와 위험한 계획. 과연 이 가족은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앞으로 더 다양한 사연 소개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햇살이 창가로 스며드는 서울 근교의 깔끔한 아파트. 72세 김영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자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교단에서 수백 명의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의 눈빛이 예전만큼 또렷하지 않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간병인 박미정입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48세의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띤 미정은 첫인상부터 믿음직해 보였습니다. 아, 오셨구나. 우리 태수가 말했는데. 영호는 어색하게 일어서려 했지만 미정이 재빨리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앞으로 아버님이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그날 저녁, 장남 김태수가 아내 지은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태수는 45세 성실한 회사원이었지만 바쁜 직장 생활로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미정 씨가 잘 해주시죠? 그래, 참 좋은 사람이야. 마치 딸 같아. 영호의 얼굴에 한동안 보지 못했던 밝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미정은 정말로 세심했습니다. 영호가 좋아하는 차를 기억해서 우려주고 혈압약 먹는 시간을 놓치지 않게 챙겨주었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40살의 현실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정을 관찰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태수야, 아버님 통장은 어디 두시는 거야? 왜? 아니, 혹시나 해서. 간병인이 있으니까. 당신 너무 의심 많아. 미정 씨 같은 분이 뭔 짓을 하겠어. 미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꼬리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영호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하며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은행 업무 보실 때 불편하시죠? 제가 대신 다녀올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요즘 길이 위험하잖아요. 만약을 위해서 비밀번호라도 알려주시면. 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직 괜찮을 것 같구나. 미정은 아쉬운 듯 웃어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호가 잠든 사이 서재를 둘러보며 중요한 서류들이 어디 있는지 파악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은행 통장들을 발견했을 때 그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8억, 아파트 2채, 작은 메모장에 적힌 숫자들을 보며 미정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계산적이고 탐욕스러운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호가 잠결에 뒤척이는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재빨리 원래 자리에 모든 것을 되돌려놓고 자연스럽게 물 한 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님, 물 드시고 주무세요. 고맙구나, 미정아. 영호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지만 그 순간 자신의 신뢰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영호 곁에서 완벽한 간병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호는 점점 그녀를 의존하게 되었고 가족들도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은이 아버지 안부를 확인하러 왔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영호가 낮잠을 자는 동안 지은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려 했습니다. 그런데 서재에서 나오는 미정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미정은 손에 영호의 통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펼쳐보며 뭔가 계산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연금이 매달 들어오고 정기적금이. 지은은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미정은 휴대폰으로 계좌번호와 잔액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 순간 지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지은 씨, 깜짝이야. 미정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재빨리 통장을 서재로 가져갔습니다. 미정 씨,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아, 아버님이 은행 업무가 복잡하다고 하셔서 정리를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통장이 여러 개라서 헷갈리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부탁하셨어요? 네, 물론이죠. 제가 함부로 하겠어요? 미정의 대답은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지은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수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오늘 미정 씨가 아버님 통장을 보고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해? 아버지가 부탁하신 거잖아. 정말 아버님이 부탁하신 걸까? 확인해봤어? 당신 왜 그래? 미정 씨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 태수는 짜증스럽게 반응했습니다. 직장에서 이미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아내까지 의심을 품으니 부담스러웠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미정 씨가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 아버지도 좋아하시고. 지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미정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영호에게 은근히 제안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은행 가시기 힘드시죠? 제가 대리인 등록을 해드릴까요? 그러면 제가 대신 업무를 볼 수 있어요. 대리인? 네. 간단한 절차예요. 아버님이 직접 은행에 한 번만 가셔서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연금 수령이나 공과금 납부 같은 것들을 제가 대신 할 수 있어서 편하실 거예요. 영호는 고민했습니다. 최근 들어 기억력이 자주 흐려지고 은행 업무가 점점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괜찮을까? 물론이죠. 많은 어르신들이 다들 그렇게 하세요. 아버님, 저를 믿으세요. 미정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영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주면 고맙겠구나. 그 주 화요일, 미정은 영호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 직원은 대리인 등록 절차를 설명했고, 영호는 미정을 금융업무 대리인으로 등록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아버님. 이제 제가 불편하지 않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은행을 나오며 미정이 영호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8억 원. 아파트 2채. 모든 게 내 손 안에 들어왔어. 그날 저녁 지은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은행 다녀오셨다면서요? 응, 미정이와 함께 같이. 앞으로 복잡한 일은 미정이가 대신 해준다고 하더구나. 대신요? 어떤 일을요? 글쎄, 연금 받는 것도 그렇고 대리인으로 등록했다고 하던데. 전화를 끊은 후 지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대리인 등록을 마친 미정은 본격적으로 영호의 금융 업무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이면 아버님, 은행 업무 보러 다녀올게요라며 외출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정은 영호에게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병원 검사 결과 어떠셨어요? 응, 무슨 검사? 어제 갔던 신경과 검사 말이에요. 영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제는 집에서 TV만 봤던 것 같은데, 하지만 요즘 기억이 자주 흐려져서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 맞다. 기억이. 검사 결과가 어떻다고 했지? 미정은 속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치매가 조금 더 진행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약도 바꿔주셨어요. 사실 미정은 어제 혼자서 신경과에 가서 의사에게 거짓 증상을 보고했습니다. 영호가 자주 헛소리를 하고 시간과 장소를 혼동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미정의 말을 믿고 치매 진행 상황을 더 심각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더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영호는 불안해졌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태가 더 나쁜 것 같았습니다. 미정아, 내가 정말 많이 안 좋아진 거야? 괜찮아요, 아버님. 제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미정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며 속으로는 계획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정은 영호에게 보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보험금 수령인 변경하는 서류예요. 만약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령인? 지금은 태수 씨로 되어 있는데, 만약 아버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간병비나 병원비가 많이 들잖아요. 제가 수령인이 되어서 그런 비용들을 바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영호는 서류를 자세히 보려 했지만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야? 네, 아버님. 요즘 법이 바뀌어서 간병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보험 처리가 빨라요. 태수 씨도 알고 계세요.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태수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미정을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고마워, 미정아. 내가 없으면 나는 정말 어쩔 뻔했을까. 천만에요, 아버님. 당연한 일이에요. 미정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챙기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태수는 야근 중이었습니다. 아버님, 저녁 드셨어요? 응, 미정이가 맛있게 해줬어. 미정 씨는 어디 계세요? 마트에 장 보러 갔어. 곧 올 거야. 지은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재로 가서 서류들을 확인해 보려 했습니다. 아버님, 최근에 서류에 도장 찍으신 거 있어요? 서류. 아, 보험 서류에 찍었지. 미정이가 필요하다고 해서. 어떤 보험 서류요? 수령인을 바꾸는 거라고. 간병비 때문에 필요하다고. 지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재에서 보험 서류 사본을 찾았습니다. 수령일란에 박미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언제 하신 거예요? 어제. 아니, 그저께. 기억이 잘 안 나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미정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지은 씨, 언제 오셨어요? 미정 씨, 이게 뭐예요? 지은이 보험 서류를 들고 있는 것을 본 미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자연스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 그거요? 아버님이 만약을 대비해서 하신 거예요. 간병비나 의료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제가 수령인이 되어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건 가족이 해야죠. 왜 미정 씨가? 지은 씨, 저도 처음엔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꼭 하고 싶다고 하셔서. 영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언제 결정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미정은 영호의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아버님이 요즘 기억을 많이 못하세요. 의사 선생님도 치매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지은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당장 미정을 몰아세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남편과 상의해 볼게요. 네, 그러세요. 혹시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미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지은은 그 속에 숨어있는 차가운 계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수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당장 집에 와.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아버지 어떻게 되신 거야? 전화로는 설명 못해. 빨리 와. 1시간 후 태수가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은 보험 서류 사본을 보여주며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아버님 보험금 수령인이 미정 씨라고? 그뿐만 아니야. 은행 대리인도 미정 씨로 등록되어 있어. 태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상황이 심각함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 직접 물어봐야겠어. 그런데 아버님이 기억을 못하셔. 미정 씨 말로는 치매가 더 진행됐다고 하는데 다음 날 오전 태수는 직장에 반차를 내고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미정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제 지은이가 와서 보험 서류 얘기를 했는데 보험 서류. 영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미정이 나섰습니다. 태수 씨, 아버님이 최근에 많이 불안해하세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간병비나 의료비로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게 될까봐 걱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령인을 미정 씨로? 네. 제가 받아서 바로 병원비나 간병 관련 비용으로 쓸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내역은 태수 씨께 보고드리고요. 태수는 미정의 설명이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글쎄, 내가 그랬나?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영호의 모습을 보며 태수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의 치매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았습니다. 미정 씨, 정말 모든 내역을 저에게 보고해 주시는 거죠? 당연하죠. 저는 그냥 아버님을 도와드리는 역할일 뿐이에요. 그때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태수와 미정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 그럼 지금까지 쓰신 돈 내역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미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내역이요? 네. 아버님 돈으로 뭘 사셨는지 영수증이나 기록이 있으실 텐데요. 아, 그건 대부분 생활비나 의료비인데 영수증이 따로. 간병인분이 환자 돈을 쓸 때는 기록을 남기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지은의 추궁에 미정은 당황했지만 재빨리 다른 핑계를 댔습니다. 지은 씨, 아버님이 기록하기 싫어하세요. 너무 복잡하다고 하시면서. 아버지, 정말 그러세요? 그런가? 잘 모르겠어. 영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미정은 이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보세요. 아버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요. 자꾸 이런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으셔서 더 안 좋아져요. 태수는 미정의 말에 수긍했습니다. 지은아, 그만해. 아버지가 힘들어 하시잖아. 하지만 미정 씨를 너무 의심하지 마. 지금까지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지은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마저 미정의 편을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미정은 더욱 담대해졌습니다. 영호의 정기예금 일부를 해약했습니다. 1,000만 원이었습니다. 아버님, 정기예금 하나 해약했어요. 당분간 병원비가 많이 들 것 같아서요. 그래, 얼마나? 1,000만 원이요. 괜찮으시죠? 영호는 구체적인 숫자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1,000만 원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도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면 되겠지. 미정은 해약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간병비 성급으로 받은 것이라고 둘러댈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혼자서 인터넷으로 간병인 관련 사기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비슷한 수법의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믿었던 간병인이 노인의 재산을 빼돌리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내 예감이 맞아. 미정 씨는 뭔가 숨기고 있어.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미정은 워낙 교묘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지은은 남편 몰래 은행에 가서 아버지 계좌 내역을 확인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인이나 등록된 대리인만 조회 가능합니다. 그럼 등록된 대리인이 누구인가요? 박미정 씨로 되어 있네요. 지은의 불안감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태수의 동생 김민수와 그의 아내도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형님, 아버지 어떠세요? 간병인분이 잘 돌봐드리나요? 민수는 오랜만에 본 아버지의 모습이 많이 야윈 것 같아 걱정스러웠습니다. 응, 미정 씨가 정말 잘해줘. 아버지도 딸 같다고 하시고.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미정은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마치 가족의 일원처럼 행동했습니다. 민수 씨, 부산에서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고맙습니다. 미정 씨. 아버지 잘 돌봐주셔서. 저녁 식사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영호가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돈 다 어디 갔어? 미정이가 다 가져갔어.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영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태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은행에서 돈 다 빼갔다고.
내 통장이 텅텅 비었어. 영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즉시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너야. 내가 내 도장 가져가서 돈 다 빼간 거야. 아버님, 저는 아버님이 시키신 일만 했어요. 병원비, 생활비, 모든 게 아버님 허락받고 한 거예요. 민수와 그의 아내는 무슨 상황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형, 이게 무슨 일이야? 태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미정 씨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내 돈이 없어졌다고. 8억이 다 없어졌어. 8억이요? 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미정 씨가 보험 수령인도 자신으로 바꿔놨고 은행 대리인도 되어서. 지은아, 태수가 아내를 제지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하시는 거야. 미정 씨한테 왜 그래? 미정은 더욱 서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버님을 위해서만 했는데 이렇게 의심받으니까 너무 슬퍼요. 그녀는 실제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자신의 계획이 위험에 처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미정 씨, 울지 마세요. 아버지가 요즘 많이 혼란스러워하세요. 태수는 미정을 위로하며 아버지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미정 씨한테 사과하세요. 얼마나 상처받으셨겠어요. 사과. 내가 왜 사과해야 해? 내 돈 돌려줘. 영호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는 분명히 자신의 돈이 사라졌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잠깐, 일단 진정하고 얘기해봐요. 아버지 통장 확인해보면 되잖아요. 그래, 맞아. 미정 씨, 아버지 통장 좀 보여주세요. 지은이 요청했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통장은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제가 집에 가져다 뒀어요. 내일 가져올게요. 지금 가져올 수는 없어요? 집이 좀 멀어서. 그리고 이미 늦었고. 변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흘렸습니다. 형, 뭔가 이상하지 않아? 간병인이 환자 통장을 자기 집에 가져간다고? 민수의 지적에 태수도 의심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정 씨, 정말 내일 가져다 주실 수 있죠? 네, 물론이에요. 그리고 모든 입출금 내역도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미정의 마음속은 급해졌습니다. 내일까지 시간을 벌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미정은 일찍 집에 돌아갔습니다. 형, 정말 아버지가 헛소리하는 거야? 글쎄, 요즘 치매가 심해지셔서. 하지만 너무 구체적이잖아. 8억이라는 숫자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지은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미정 씨가 수상하다고 했어요. 보험 수령인 바꾼 것도 그렇고 은행 대리인 된 것도. 그래도 미정 씨가 설명했잖아. 아버지가 부탁하신 거라고. 정말 아버님이 부탁하신 걸까요? 확인해 본 적 있어요? 태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미정을 믿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절규와 가족들의 의심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내일 통장 보고 판단하자. 정말 문제가 있으면 그때 대처하고. 하지만 지은은 불안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미정이 증거를 없애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계획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내일까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통장 몇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교통이 막혀서.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미정 씨, 통장 좀 보여주세요. 태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정은 통장들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출금은 아버님 허락받고 한 거예요.
태수가 통장을 펼쳐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정기예금 잔액이 5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보통예금 계좌는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미정 씨,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민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게 아버님이 병원비가 많이 들 거라고 걱정하셔서 미리 찾아두시라고 하셨어요. 4,500만 원을 미리 찾았다고요? 네. 그리고 간병비도 있고 생활비도. 그럼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지은이 추궁했습니다. 제 계좌에 일단 보관하고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쓰려고. 당신 계좌예요?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복잡하니까 제가 관리하라고. 아버지, 태수가 영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미정 씨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영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글쎄, 기억이. 내가 그랬나? 보세요. 아버님이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미정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그럼 미정 씨, 당신 계좌에 있는 돈 지금 당장 돌려줄 수 있어요? 지은이 직접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일부는 이미 병원비로 써서 얼마나 썼는데요? 정확히는 계산해봐야 변명이 궁색해질수록 가족들의 의심은 커졌습니다. 그때 영호가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도둑놈, 내 돈 도둑놈. 아버지, 경찰 불러. 내 돈 훔쳐간 도둑놈이야. 미정은 당황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버님을 위해서. 하지만 이번에는 태수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 일단 돈부터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차근차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은행이 문을 안 열어서. 그럼 내일 아침 첫 번째로 은행 가서 송금해 주세요. 네, 알겠어요. 미정은 울며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은 혼자서 미정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간병인 소개 업체에 전화를 걸어 미정의 이력을 물어봤습니다. 박미정 씨요. 저희 업체에서는 6개월 전에 그만두셨는데 왜 그만두신 거죠? 이전 고객 가족과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자세한 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은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저녁 무렵 미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족들이 저를 너무 의심하셔서 상처받았어요. 돈은 내일 돌려드릴게요. 하지만 더 이상 간병일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태수는 문자를 보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정 씨가 그만둔다고 해. 어떻게 하지? 그럼 다른 간병인을 구하든지. 지은이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새벽 2시, 영호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켰습니다. 지은이 간병을 위해 남아있다가 발견했습니다. 여보, 빨리 와. 아버님이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습니다. 의사는 수면제 과다복용 의심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약을 주셨나요? 간병인이. 미정 씨가. 태수는 그제서야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미정 씨가? 응급실에서 영호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미정이가 약을 많이 먹으라고. 영호의 중얼거림을 들은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건 살인미수야?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은 즉시 경찰서에 신고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정 씨를 그냥 둘 수 없어. 아버님이 위험해. 하지만 미정은 이미 종적을 감춘 상태였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도 없었습니다. 빨리 찾아야 해. 돈도 돈이지만 아버지 목숨이 더 중요해. 태수는 자신이 미정을 믿었던 것을 후회하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신고를 받은 후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중년의 경험 많은 김 형사였습니다. 간병인 사기 사건이 요즘 정말 많아요. 박미정 씨 경우도 전형적인 수법이네요.
김 형사는 미정의 신원을 조회했습니다. 이 여자, 전과가 있어요. 2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네요. 그럼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얘기네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네, 최소 3건은 확인됩니다. 모두 70대 이상 노인들이고 수법도 거의 동일해요. 태수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그런 전과자를 왜 간병인으로 소개해 준 거예요? 소개업체에서도 속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미정 씨가 가짜 신분증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요. 지은은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 연락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서 직접은 어렵고 대신 제가 중간에서 연락을 도와드릴게요. 이틀 후 지은은 다른 피해자 가족인 박 씨를 만났습니다. 박 씨의 아버지도 미정의 피해자였습니다.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 처음엔 정말 친절하고 헌신적이었어요. 박 씨는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미정 씨를 딸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안심했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은행 대리인 등록, 보험 수령인 변경, 똑같은 수순이었어요. 그리고 치매가 심해졌다고 거짓 진단서까지. 진단서도 조작했어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 의사한테 거짓으로 증상을 얘기해서 치매 진단을 더 심각하게 받았더라고요. 지은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호의 경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결국 얼마나 피해를 보셨어요? 6천만 원. 아버지 평생 모은 돈이었는데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은 찾으셨어요? 일부만. 미정 씨가 이미 다 써버렸더라고요. 도박에, 투자에. 지은은 이 정보를 바로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미정의 범행 패턴이 명확해질수록 수사는 빨라졌습니다. 한편 미정은 서울 외곽의 모텔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호의 돈으로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지만 대부분 잃었습니다. 남은 돈은 1,000만 원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날 순 없어. 다시 기회를 만들어야 해. 미정은 위험한 결심을 했습니다. 영호를 다시 만나서 직접 협박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밤, 미정은 영호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집에는 영호 혼자만 있었습니다. 태수와 지은은 경찰서에 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미정이 갑자기 들어오자 영호는 놀랐습니다. 미정아? 너 어디 갔었어? 영호는 최근 일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저 때문에 가족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아버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제가 나쁜 일 안 했다고. 무슨 오해? 제가 아버님 돈을 훔쳤다고 하는 오해요. 미정은 영호를 설득하려 했지만 영호가 예상보다 또렷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내 돈 가져간 거 맞아. 통장에서 돈이 다 없어졌어. 아버님, 그건 아버님이 시키신. 거짓말하지 마. 나 바보 아니야. 영호가 소리치자 미정은 당황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오해를 풀어주세요. 싫어. 나가. 영호가 거부하자 미정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버님, 저 이대로 갈 수 없어요. 제 인생이 망가져요. 미정은 부엌에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다 같이 끝장내는 수밖에. 영호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태수와 지은이 돌아온 것입니다. 미정은 칼을 숨기며 재빨리 화장실로 도망쳤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미정이가 왔었어. 칼을. 영호의 말을 듣고 태수는 즉시 119와 112에 신고했습니다. 화장실에 숨어있던 미정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창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2층 높이에서 떨어져 다쳤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 미정을 체포했습니다. 그녀의 가방에서는 영호를 협박하려던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박미정, 사기죄, 협박죄,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미정은 마지막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6개월 후 법정에서 미정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사기죄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박미정은 노인의 신뢰를 악용하여 재산을 편취하고 발각될 위험에 처하자 피해자를 해치려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지만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범행 수법이 치밀했다는 점에서 양형에 불리했습니다.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며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엄격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미정은 법정에서 오열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태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처벌은 받았지만 아버지 돈은 거의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미정이 투자해서 잃은 돈은 회수가 불가능했습니다. 4,500만 원 중 겨우 800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돈보다는 아버님이 무사하신 게 다행이야. 지은이 남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호는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미정에게 받은 충격이 컸습니다. 태수야, 나 이제 누구도 믿기 어려울 것 같아. 아버지, 사람을 믿는 건 쉽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영호의 말에는 깊은 상처와 교훈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더 관심을 갖지 못해서 죄송해요. 태수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아, 너한테도 미안해. 내가 처음부터 의심했는데 내가 듣지 않았어.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서 설득했어야 했는데 가족들은 이 사건을 통해 서로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간병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은 훨씬 신중해졌습니다. 자격증, 경력, 전과 기록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간병인한테 모든 걸 맡기지 말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자. 태수는 아버지의 통장 관리를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들러서 안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온 간병인 이순자 씨는 60대의 경험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첫날부터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간병만 합니다. 돈 관리나 중요한 서류는 절대 만지지 않아요. 그게 서로에게 좋은 거예요. 영호도 이순자 씨의 명확한 태도가 오히려 믿음직했습니다.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시간이 흐르면서 영호의 치매는 조금씩 진행되었지만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3대가 함께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옛날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손자가 질문하자 영호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말이야, 아이들이 정말 순수했어.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았지. 할아버지도 순수하셨겠네요. 그랬지. 너무 순수해서 사람들을 쉽게 믿었던 것 같아. 영호는 미정 사건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야. 사람을 믿는 마음을 잃으면 세상이 너무 차가워져. 태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좀 더 조심하셔야 해요. 그럼 이제는 현명하게 믿어야지.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간병인 사기 사건이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간병인을 이용한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뉴스를 보며 가족들은 자신들의 경험이 결코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같은 피해자가 얼마나 많을까? 지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해. 다른 가족들도 우리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태수는 지역 노인복지관에 자신들의 경험담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복지관에서 강연 좀 해주세요. 아버지 경험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실수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면 안 되지. 한 달 후, 영호는 복지관에서 자신의 경험을 담담히 들려주었습니다. 저처럼 속지 마세요. 아무리 친절해도
아무리 헌신적이어도 돈 관리는 가족이 직접 해야 합니다. 청중석의 어르신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사람을 믿되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현명한 믿음이 필요해요. 강연이 끝난 후 한 어르신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 우리 집 간병인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영호는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뿌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 일 다시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오히려 후련해. 내 실수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훈이 되는구나. 영화는 이제 80세가 되었습니다. 치매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지만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영호는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정아, 너도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길 바란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워야 해. 그의 마음에는 더 이상 미움이 없었습니다. 상처는 남아있지만 용서와 이해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일을 당하고도 미정 씨를 용서하시다니.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한 거지. 미움을 품고 살면 내가 더 힘들어. 영호의 지혜로운 말에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설날,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먹으며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더욱 서로를 아끼고 현명하게 살아가자. 영호의 덕담에 모든 가족들이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미정 사건은 이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더 많지만 그 믿음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명한 믿음입니다. 사랑과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 영호와 그의 가족이 배운 이 교훈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밤, 따뜻한 집 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모습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며 시청 소감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